그 마지막 장면의 반전의 의미에 대해서 연출가 선생님의 그 뜻을 한번 다시 묻고 싶은데. 마지막 장면에 예, 반전. 네. 제가 그 두 사람의 사고와 두 교사가 갖고 있는 과목이라고 하는 상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단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쩔뚝거리지만 역사는 살아남고 문학은 죽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사고를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 반전이야말로 이 극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연출 선생님은 이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갖고 꾸미셨는지, 또 혹은 원작과 비교했을 때 김연출가님의 생각을 어떻게 투영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헥터 선생님은 죽고 어윈 선생님은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휠체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헥터와 어윈이 상징하는 것은 인문학 혹은 어떤 실용성과는 관계없어도 인류에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지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주 원리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이고, 그리고 어떤 실용성보다는 보편성을 대표하는 헥터 선생님과, 그다음에 실용성 그리고 좀 합리주의 이런 쪽을 더 대표하는 어윈 선생님의 어떤 그 서양사의 전형적인 양쪽 측면을 대변하는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가가 파악하고 있는 현 시대는 말하자면 헥터는 죽고 어윈은 반신불수가 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직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고 또 즐겁고 그 스크립스의 대사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만 같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벌어지는 사고이고요. 그 이후의 삶에 보면 학생들 역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졸업했지만 그 누구도 아주 만족스러운 삶,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실용주의는 사실은 철학을 이룬 반쪽짜리 실용주의이고, 그리고 헥터가 상징하는 보편주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런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도 당연히 저희 공연과 다르지 않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선생님이 사고 방식을 사고 나는 현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고, 저희 공연을 통해서 그런 상징과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작년에 초연을 봤는데요. 초연과 좀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초연이랑 같이 이제 재연에 출연하신 배우들도 혹시 좀 계속 하시면서 다시 하면서 좀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거나 뭐 새로운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연 때는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학생들과 국어 수업, 또 노래 수업, 또 희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들, 또 역사적인 지식들,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 공부를 따로 해야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연출로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따라갔습니다. 다만 첫 공연 때는 어쨌든 첫 공연이기 때문에 장면을 만들어내고, 또 무대와 뭐 음악과 영상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들고 벅차서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는 디테일들이나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연을 하면서는 원작 대본을, 영어 대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계속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원작을 번역 과정에 있어서 미묘한 뉘앙스지만 놓쳤던 것, 혹은 우리가 영어 문화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했던 것은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어쨌든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더 노력한 면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장면의 만들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배우들 간의 어떤 호흡이나 배우들 간의 주고받는 생각의 차이들 또 서로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들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조금 더 섬세해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또 질문 배우분들에게 여쭤본 것 같은데요. 모든 배우들 말고 몇 분 배우에게 초연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연습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작년에 초연 때보다는 굉장히 더 깊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깊게 파고 들어갔어요. 더 깊게.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연습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것은 제가 파마를 했다는 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요. 작년에 거를 100으로 치면 올해 보면 저는 한 350, 40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오인 선생님 한 말씀.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에는 이 인물을 이렇게 무대 위에 체현해내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공연은 작년보다도 더 표현적인 부분은 사실 덜어낸 부분들이 있고요. 제 캐릭터의 경우는 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거나 하기보다는 속에 내실을 더 채우려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재미있었던 부분들 같은 것도 이게 이 인물이 정말로 느끼고 이렇게 행동했을 거다라는 부분을 찾아서 더 많이 드러났던 부분들을 사실 걷어내고 내 쪽으로 뭔가를 더 채우려고 많이 했고요. 그게 작년 공연하고는 되게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즉각적인 재미나 뭐 그런 거는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배우들 간의 긴밀한 어떤 에너지 전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채워졌기 때문에 실상은 더 탄탄하고 더 재밌는 극이 되었다고 저희는 믿고요. 저도 선생님처럼 40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는 이 베이킨이라는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선 좀 학창 시절에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도 많고 그 친구들을 잘 따르는 좀 우두머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재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베이킨이라는 인물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똑똑하고 좀 자신감 넘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박식하게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베이킨 인물에 대해서도 조금 영리하고 좀 인텔리전트한 느낌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주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초연 때는 더블 캐스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더블 캐스팅이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최우민 선생님께는 존댓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재균 배우님께는 초연에 이어서 이번 재연하시는데 조금 더 지난 초연 공연보다 더 포스러워졌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연구를 좀 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포스너스러워졌다는 어떻게 아무래도 작년에 할 때보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아쉬웠던 점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다시 재연을 하기 전까지 틈틈이 대본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생각을 1년 동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진짜 느끼게 된 것들도 많고 아마 그래서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존댓말을 이번에 쓴 것은요. 존댓말을 쓴 것은 이제 연출 선생님께서 좀 더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동성애자적인 걸 좀 표현을 해보자고 좀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애들한테 경어를 쓰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그렇게 보일지 저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근데 좀 새롭네요, 그 맛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헥터가 학생들의 제자들의 이렇게 만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동성애자냐 아니면 학생들의 성기를 그냥 장난처럼 만지는 단지 그것뿐이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동성애자다라고 저희끼리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헥터가 동성애자로 알고 동성애자를 싸잡아서 비난할 때도 같이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작년에는 그런 게 별로 표현이 안 됐었나 봐요. 올해 좀 더 하자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만 제가 좀 덧붙이자면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좀 동성애 문화, 게이 컬처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그들의 말투와 외양과 여기서 금세 저 사람은 동성애자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유럽 문화보다 더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게이들, 동성애자들의 표현이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헥터 선생님에게 조금 더 여성스러움이라든가 게이스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달라를 요구하고 그걸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났을 때 갖게 되는 편견이나 오해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최영렬 선생님께서 워낙 상남자이셔가지고 그것을 보였을 때 저도 그닥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표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고자 경어를 쓰는 방식으로 했고요. 선생님께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연습하면서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질문이 네, 더블 캐스팅을 한 이유는요, 티켓을 좀 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조합으로 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전에 저희 배우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다른 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공연 중에 혼자 원캐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잘됐다, 더블 캐스팅 구하자라고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 그 일정을 엎어져서 그냥 원캐스트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의 입장에서는 이 공연을 다시 재연을 하면서 정말 1년 만에 재연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가급적이면 작년 캐스트들을 다시 다 활용해서 같이 하고 싶었고요. 다만 같이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1년 만에 그 멤버들이 그대로 모두가 올라가게 된다면, 다 아는 공연을 다시 연습한다면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블 캐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저희 작년도 배역에서 바뀐 배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부분을 다시 연습하고, 또 그 친구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리프레시하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더블 캐스트를 진행시켰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공연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연출님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신지 하고 또 관객들이 보러 오셨을 때 뭘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이 공연을 통해서 영국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육 과정, 수업 방식, 또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의식과 고민으로 출발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작가님의 글에 보면 자기가 옥스브리지 반에서 어윈 선생님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옥스퍼드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남은 여생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혹은 자기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인 학문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대본을 보면 거기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연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유사 얘기를 쭉 겪어오면서 다뤄온 지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뉴턴이 말했듯이 뉴턴은 자기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한 발 더 내다봤을 뿐이다. 즉 인류가 그간 쌓아온 수많은 지식 위해서 자기는 그만큼을 더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요. 저희 대본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넘겨줘라 라고 말을 하죠. 받아서 느껴보고 그리고 그냥 넘겨주는 거다. 날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인류가 지식을 전달해온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에게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던 축적된 지식이 다음 세대로 다음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 과정 안에는 불안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과 비판도 있고 또 옳은 방식, 옳지 않아 보이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저는 메인 테마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 안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다 불완전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 무언가를 남겨주고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공연을 통해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아까 더블 캐스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희 새로 히스토리 보이즈에 투입된 박은석 씨와 윤나무 씨께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차원으로 극중 포스너는 극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힘도 약하고 동성애자의 셰필드에 사는 자신을 두고 뭐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캐릭터에 입각하여 본인의 자신의 실제 삶에서 뭐 된 점들을 좀 나열해 보실까요? 네, 첫 질문이 굉장히 네, 더블캐스트의 자기소개 차원이니까요. 네네. 네. 예, 포스너 역할로 더블 캐스팅이 된 윤나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포스너처럼 남들 시선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겪고 재영이라는 친구하고 충암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네, 그냥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학창 시절을 지낸 학생이었고요. 참 내 인생이 참 뭐 같다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입시에 실패했을 때 딱 꼽으라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은석이 형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데이킨에게는 질문이 다릅니다. 네. 아, 네. 아, 포스너라는 매력적인 역할을 연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재균이가 초연 때부터 지금 같이 재균이라는 배우하고 같이 같은 역할로 해석하고 같이 같은 인물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얘는 이 친구는 너무나 이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재균이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다르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재균이가 잘 만들어 오는 거에 좀 더 좋은 좀 더 관객들이 공감할 만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서포트하고 고지를 향해서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재균이한테 이 자리로 참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잘 하자고 뽀뽀라도 할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보다는 이재균 씨 소개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데이킨 역할의 새로 뉴 데이킨 박은석 씨에게 질문을 할게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극중 데이킨은 데이킨에게 스크립스가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감 넘치는 뭐 같은 새끼. 뭐 같은이라고 하니까 참 재미가 없네요. 뭐 실제로 대사는 자신감 넘치는 족 같은 새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에 걸맞게 자아도취적인 자기 칭찬 컨셉으로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생 역할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얼굴을 가졌잖아요. 그죠? 동안이게 누가 믿겠어요? 31. 이 정도면 됐나요? 죄송. 네. 데이킨으로서 W에서 되게 영광이고요. 작년에 공연을 봤는데 제가 항상 공연을 볼 때는 그 작품 속에서 내가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 없나 이게 되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스토리 보이스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연은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은 걸 얻어갔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데이킨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이렇게 올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왔는데 이왕 온 걸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찬호 형한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해석을 많이 찾았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냥 가서 묻어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라도 뭐 또 다른 뭐 의견이나 각도나 뭐 새로운 캐릭터 해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자 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네, 다양한 캐릭터의 같은 캐릭터의 두 가지 해석을 보는 것과 또 두 사람이 어쨌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블캐스트 배우분들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두 분의 매력들을 만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니 이재균 씨 이름은 많이 거론됐지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배우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가슴에 새겨지는 대사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초연 공연에서는 어떤 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고 재공연 때는 어떤 대사였는지 왜 그게 또 달라졌는지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 달라졌으면 어쩔 수 없고요. 초연 때는 가장 공연을 하면서 와닿았던 제가 했던 대사 중에는 그 스크립스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 나를 보면서 슬퍼하는 그 스크립스를 보면서 다시 그냥 그래? 그냥 한때야? 하면서 장난스럽게 다시 받아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의 대사가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되게 가슴은 아픈데 또 가슴 아파하는 그 스크립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그냥 한때야 이러면서 장난치는 게 푸스노한테 굉장히 작년에는 많이 와닿았었는데 이번에는 헥터 선생님하고 어윈 선생님이랑 하는 장면 중에 헥터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저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이번에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재영이에게 질문이 끝까지 없을 것 같다고 헥터 선생님과 유출님께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관찰하신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재균이는 말을 참 못하는구나. 부각시킨 것 같아요. 아, 그게 질문인가요? 그게 질문이었는데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캐릭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히스토리 보이즈의 등장 인물 중, 스크립스는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니까 히스토리 보이즈 등장인물 중 각 캐릭터의 성격과 매력, 상황 등을 모두 배제하고 그 인물을 일으킨 사건과 말과 행동만 따져봤을 때 사실적으로 가장 나쁜 놈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적으로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인물의 캐릭터와 상황을 배제했을 경우에 저는 헥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헥터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나쁜 게 아니라 이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과 그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배제했을 때 예전에 연출님이 그런 얘기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대본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시기 전에 대본을 읽으셨대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거 완전 이런 성폭행 할아버지가 다 있어 하면서 대본을 읽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배우분을 보고 이런 뭐 다 이해가 되지라는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지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지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데이킨이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확실히 캐릭터와 성격 다 배제했을 때 학생 성기에 손을 대고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스크립스의 입장은 헥터가 나쁜 놈이다. 하지만 전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안재영 씨께서 가장 나쁜 인물로 헥터를 꽂아주셨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헥터 선생님께서 곡 중에서 마지막 대사로 받아서 느껴보고 넘겨줘라 라는 감동의 대사를 하십니다. 지금 함께 앉아있는 후배 분들에게 본인이 받아서 느껴보고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드바이스랄까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하자면 즐겁게 살아라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몇 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죠? 종료를 해도 될까요? 질문 더 이상 저 뒤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연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7번째 베일인가? 그거 할 때 연출을 저번이랑 이번이랑 바꾸셨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이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 장면을 또 포스너가 보고 있는 그렇게 연출을 바꾸신 의도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스크립스는 좀 극에서 관찰자 역할로 다 여러 친구들을 보는 것 같은데 스크립스와 관찰자 역할로 볼 때 가장 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인물은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안재홍 배우님. 네. 오늘 시연에서 나왔던 2장 장면인데 헥터 선생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서 아이들이 선생님 즐겁게 해주겠다며 영화 장면을 시연했는데요. 작년에도 아이들이 울고 있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떤 말을 건네줘야 할지 아무도 잘 모르고 오로지 포스너만이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 장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 혹은 뭐 위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받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장면에 이제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뭐 소리 지르고 애들은 깔깔거리며 그거 보고 있는데 최영민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아니면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뭔가를 느끼셨던 건지 선생님이 그 피아노 쪽을 안 보시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냥 쓱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연습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그렇다면 헥터가 자기가 가르친 어떤 교육 방식들로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좀 전에 대사는 내가 도대체 이 우울한 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스크립스 또 거기 연기하는 데이킴에게서 포커스를 뺏어와서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포스너가 그런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나쁜 인간이긴 하지만 배울 점이 있는 인간인 헥터라는 캐릭터에게 저로서 줄 수 있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존경심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뻔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못생긴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뻔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크립스는 저 세표 받아가지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 농담이고요. 예. 포스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크립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게 좋은 걸 수 있지만 참 그렇게 인간미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참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포스너에게 마음을 가장 많이 쓰여서 그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스크립스가 그나마 그만큼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정이 많은 친구였다면 같이 울어줄 수도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빠져나오고 또 특히 데이킴이랑 안 친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입장 그리고 어느 정도 선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마음을 쓰는 그래서 제일 쓰이는 게 포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연출님이 답변해주신 연출 의도와 덧붙여서요. 그 프란체스카 제 대사하는 그 대사도 잘 들어보시면은
이번에 하고 있는 의도 자체가 프란체스카 넌 내 거야, 너도 알고 있지, 네가 만약에 날 위해서 연주하지 않겠다면 그 누굴 위해서도 연주할 수 없어라는 이 대사를 헥터가 우리한테 하는 느낌으로 저도 전달을 하려고 그런 감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